안녕하세요. 재병과 함께 파보는 오늘의 형사사건 9월 22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어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마침 어제 오후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실린 기사가 나와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이 있었죠.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혐의점이 뭐였냐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선물을 받았네, 뭐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근데 결국은 이제 성매매 처벌법 위반이랑 알선수재 혐의가 이제 성접대 부분에 해당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권이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공소권이 없다는 건 공소를 할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전에는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있죠. 기소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못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미 끝났어.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2013년 7월부터 시작해서 뭐 15년 추석까지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그건 아니야. 뭐 따로따로 떼서 봐야 되는데 2015년 추석 때 뭐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거는 말선수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증거도 뭐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혐의 없음, 그건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성상납 의혹이 되는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줬어야 뒤에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증거인멸 혐의랑 무고 혐의가 있는데 증거인멸은 뭐냐? 이제 가세연에서 뭐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이걸 뭐 무마하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폭로자를 상대로 야 내가 7억 원 투자를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라던가 아니면 혹은 뭐 증거가 있으면은 숨겨달라거나 아무튼 어쨌든 증거인멸을 했던 정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정말로 이 대표가 무마하려고 했던 성상납이나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사실 전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얘랑 나랑은 서로 뭐 딜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말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전혀 성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무고가 있어. 지금 이제 가세연에서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김세희 전 기자랑 강영석 변호사를 이 전 대표가 무고로 고소를 했다. 자, 무고라는 게 뭐예요? 허위 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제 뭐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여기서의 또 쟁점이 뭐야? 허위 사실인지의 여부예요. 자, 무고는 진실한 사실로 고소를 했으면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매해? 그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고소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된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무고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고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고소한 내용 성접대를 받았어?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허위 사실이야? 진실된 사실이야?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왔던 그 성매매 자체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얘에 대한 처벌 의지가 있어. 뭐, 아니면은 뭐, 야, 이런 건 진짜 좀 덮어줬으면 좋겠어. 라던가, 이렇게 좀 명백한 어떤 바람직하진 않지만 수사의 방향성이 있다면,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성상납 의혹이 있다는 거를 수사기관이 어쨌든 알리고 싶어. 아니면 없다는 걸 알리고 싶어. 의사표명을 어쨌든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형식적 판단을 하면서 실체적 판단에 대한 얘기를 살짝 흘려요.
뭐 이런 점이 있었던 걸로 뭐 우리네들이 수사했을 때 증거로서 충분히 뭐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나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나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흘리지 않았고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이거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어라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수께끼가 된 거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는 걸 살짝 흘려라도 줬으면은 이제 후속 남은 이제 사건들이 정리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공을 사실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고라던가 증거인멸을 수사하는 데서는 조금 골치가 아파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선행됐던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렇게 안 되는 판국에 이걸 가지고 무고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들어서 해야 될까? 그러니까 파고든다는 게 뭐야? 성상납 의혹이 있는지 그럼 우리가 다시 꺼내서 봐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사실 깨끗하게 좀 봐줬으면 이렇게 뒤에서 또 파고 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그 사건 자체를 수사하는 데서 너무 이걸 좀 공을 넘긴 것이 아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실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거나 혹은 또 이쪽 핑계를 댈 수 있겠지. 거기서도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불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무고라든가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가 없어.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아마도 그렇게 하려고 요 정도 선으로 막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파서 근거를 붙여서 할 수도 있겠죠. 여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주거 침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 기사를 보니까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흥분된다. 옆집 소리 녹음한 남성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과 주거침입 통비법 위반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저렇게 녹음을 했다는 거지. 이게 주거침입이 성립할지가 되게 애매해요. 일단 다른 사건도 하나 보시죠. 이것도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시스 기사인데요. 여성 집 들어가 음란 행위한 20대 경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거침입이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남성이 만약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두 건은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건을 다시 보면 결국 현관까지는 어쨌든 접근을 해서 현관 밖에서 이제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주거의 평온이 침해가 됐느냐, 주거의 침해를 정말 해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통비법 위반이나 이런 게 성립될 여지는 있지만 주거 침입에 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혼자 사는 집인데 몰래 들어갔잖아. 자, 이 여성이 얘가 침입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거나 내가 실질적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지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관계가 좀 정확하다면 제가 봤을 땐 이거 주거침입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왠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주거침입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가 됐는데 2022년 3월 24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자, 여기 내용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따온 건데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건 당연히 아는 거잖아. 자, 둘째, 요 부분이 바뀌었어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고, 플러스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지라든지 얘가 어떤 범죄의 목적으로 거기를 침입을 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하게,
다녀봤어요. 그런 경우에 그 기타 다른 범죄들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주거 침입 자체가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변경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사건 중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공동 현관에 들어가서 우체통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왔어.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현관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혹은 위요지까지도 어쨌든 주거 침입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쟁점은 뭐였냐면 그 피해자가 정말로 검찰 공무원인 줄 알고 내 중앙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그래서 얘가 너무나도 멀쩡하게 들어와서 현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었어. 근데 거주자의 의사는 뭐야? 얘가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어떤 범죄를 막아주는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잖아. 자,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가 동의한 게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어? 야, 그거 알았으면 거주자가 동의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침입죄 성립하는 거야. 왜? 동의가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보냐면 아니야, 그것만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 그 우체통에서 현금 가지고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의 거주의 어떤 주거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판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에 대해서 굉장히 폭이 좁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아니 이게 죄가 안 된다니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그 외에 다른 범죄들이 있어요.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성립을 하고 또 충분히 예전에 주거침입에서 이제 뭐 유죄가 나왔던 부분, 전체적인 어떤 죄질의 부분을 따져서 양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무죄라니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셋째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네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주거에 침입한다는 건 성립할 수가 없대요. 자, 넷째, 기존에 이제 판례 변경된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 있네요.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는 그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왔던 그 기사, 어제 저녁에 나왔던 그 기사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또 내일 새로운 내용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